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토트넘이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이 진 거 아니고요. 토트넘이 이겼습니다. 저도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를 통해서 2연승을 달성하게 되었고요. 253일 만에 2연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걸 승리로 만들까요? 데제르비 정말 난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늘 딱 세팅이 잘 돼 있었죠. 웨스트햄이 브렌트포드에게 크게 지면서 분위기가 좀 꺾여 있었고, 또 빌라가 유로파리그 4강전에서 1차전에서 노팅엄한테 1대0으로 지면서 2차전에 좀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는 금요일에 게임을 하고 왔기 때문에 선수들의 피로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오늘 경기 많은 로테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경기에 뛰었던 선수들도 경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선수들은 피로가 많이 누적됐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토트넘이 딱 이기기만 하면 이 강등권 싸움의 흐름이 완전히 토트넘 쪽으로 좋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토트넘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거고, 특히나 이제 웨스트햄 다음 경기는 아스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스날 우승하려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경기 풀럼전에 아스날이 역대급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 만약에 토트넘이 여기서 리즈를 이겨버린다. 이러면 강등권 싸움의 무게추가 아예 한쪽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쨌든 토트넘 정말 큰 승리를 거뒀다. 자, 오늘 일단 선수들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오늘 큰일한 선수 코너 갤러거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갤러거의 모든 축구 인생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골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슈팅.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갤러거를 가장 많이 까지 않았을까. 갤러거에 대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저만큼 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거든요. 근데 사과하겠습니다. 일단 갤러거의 기본기가 저는 매우 수준 이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 골 만드는 과정, 완벽한 퍼스트 터치,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공을 완벽한 임팩트를 맞춰낸 거. 그냥 제대로 맞았어요. 제가 봤을 때 공 맞았을 때 느낌 왔을 겁니다. 아, 됐다. 나 꽃빠르게 임팩트 쫙 깔려서 들어갔고요. 아무리 에밀신이어도 막을 수 없는 인생골이 됐습니다. 제가 왜 갤러거의 득점이 큰일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전 영상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토트넘 분위기 정말 많이 타는 팀이다. 다른 팀이 90에서 110 정도 타는 팀이라면 토트넘은 70에서 13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갤러거의 골이 들어가는 순간 토트넘 분위기 130 찍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공이 막 돌아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토트넘한테 화났던 이유가 축구 선수들인데 축구를 안 했어요. 공이 3번 연속 연결되는 일이 이 강등권에 올 때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을 돌린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었었는데, 이번 경기는 공이 돌아갑니다. 빌드업이 되고요. 한쪽 방향으로 공을 돌렸다가 또 반대쪽 방향으로 공이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고, 또 선수들이 삼각형 만들고 참자 패스 하면서 빠져나가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이 갤러거의 득점이 토트넘의 분위기를 올리는데, 토트넘 선수들의 축구력을 올려주는데 정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갤러거 득점 말고 다른 부분들도 정말 좋았죠. 그러니까 갤러거는 확실히 3선보단 2선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앞쪽에서 그냥 토가 나올 때까지 뜁니다. 엄청난 전방 압박, 또 오늘 바닥에 드러 누우면서 아주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이 코너 갤러거라는 선수의 장점만 보였던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패스 미스도 거의 없었고 그냥 별로 깔 게 없었던 경기였다. 갤러거한테 기대하는 어떤 그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켜준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벤탄쿠르.
토트넘한테 지금 딱 한 명 못 빼는 선수 골라봐라 하면 저는 0.1초의 고민도 안 하고 벤탄쿠르 뽑을 겁니다. 그냥 토트넘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벤탄쿠르가 있기 때문에 공이 돕니다. 공을 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토트넘이 수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벤탄쿠르가 있기 때문에 공을 전진시킬 수 있고 센터백들이 마음 놓고 공을 줄 수 있습니다. 탈압박이면 탈압박, 태클이면 태클, 인터셉트면 인터셉트. 토트넘이 가질 수 있는 3선 중에 가장 높은 퀄리티의 3선을 지금 벤탄쿠르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영상 만들면서 벤탄쿠르가 토트넘에서 지금 축구의 신이라고 했는데 오늘 경기까지 솔직히 축구의 신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토트넘에서는 절대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마지막에 벤탄쿠르가 좀 몸이 불편한 것처럼 해가지고 나갔는데 일단 걸어 나가긴 했거든요. 예방 차원에서의 교체이길 바라야 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벤탄쿠르 부상당하면 정말 큰 타격이거든요. 오늘 경기 토트넘 선수들이 후반전에 체력적으로 지쳐서 똑같은 퀄리티의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벤탄쿠르 나가고 나서부터는 좀 토트넘이 볼이 안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벤탄쿠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2대장 킨스키입니다. 저는 원래 킨스키가 이렇게 하고 킨스키가 원래 토트넘 주전이었다면 이렇게 체감 못했을 거예요. 비카리오를 겪었기 때문에 킨스키가 잘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골키퍼는 다 킨스키 정도로 차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카리오를 겪어보니까 킨스키처럼 차는 게 잘 차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경기에서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킨스키와 비카리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약발의 퀄리티가 비교가 안 돼요. 이게 꼭 자기 주발, 그러니까 오른발로만 찰 수 없거든요. 압박을 당하다 보면 왼발로 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킨스키는 왼발로 차더라도 원하는 지역에 정확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 근처 어떤 정해진 범위 안에 공을 떨궈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진짜 그게 미쳤어요. 약발 퀄리티가 미쳤고 그 다음에 오늘 토트넘이 전반전에 좋았을 때가 뭐냐면 상대 압박 유도해놓고 롱볼 싸움을 계속 걸었거든요. 근데 롱볼 싸움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킥이 거기 가야 돼요. 킥이 가서 그쪽에 떨어져야 롱볼 싸움을 하건 말건 하죠. 근데 비카리오로 롱볼 찼을 때는 그냥 공이 밖으로 나가요. 롱볼 싸움을 어떻게 해. 공이 필드에 안 떨어지는데. 근데 오늘 킨스키는 계속해서 경합성 킥을 때려요. 그러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자리 잡지 못했을 때는 되게 수비수들도 처리하기 어려운 공간에다가 자꾸 킥을 때려 넣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등진 상태로 몸을 뒤집어서 반대쪽으로 걷어내야 돼요. 그럼 수비 입장에서는 뒤집다가 토트넘 공격수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냥 사이드로 아웃을 시키게 된다고요. 그럼 토트넘이 킥 하나로 빌라의 높은 진영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키퍼의 킥 하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득을 가져다 주냐면 센터백들한테 마음의 편안함을 줍니다. 센터백들이 빌드업하다 안 될 때 뒤쪽에 믿을 만한 선수가 한 명 있다는 거. 이거는 심리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또 그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킨스키한테 공 돌리고 토트넘이 살아나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만큼 값을 해줬다. 그리고 이 토트넘의 스토리와 어떤 킨스키의 스토리를 아신다면 이 킨스키라는 선수가 더 대단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 킨스키는 한 번도 아니고 2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대단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 회복해서 지난 경기에서는 마지막 프리킥 맞고 이번 경기에서는 또 좋은 활약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킨스키라는 선수 또 잘 극복했다. 토트넘의 1대장 벤탄쿠르, 2대장 킨스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벤탄쿠르 팔리냐 이렇게 선발 꾸려온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벤탄쿠르 팔리냐 둘 다 사이즈도 크고 또 벤탄쿠르가 조금 더 빌드업에 신경 썼다면 팔리냐가 수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굳은 일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팔리냐는 태클 실력이 진짜 미쳤죠. 말도 안 됩니다. 그냥 팔리냐는 바닥에 드러누울 때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누워서 축구할 때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 와, 오늘 슬라이딩 태클 호미질 2번 하는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클 정말 잘하고 또 오늘 어느 정도 토트넘이 폼이 올라오다 보니까 빌드업 할 때 가끔씩 반대 전환 때려주는 것도 이 궤적은 풍선이었지만 어쨌든 전달된 풍선이 됐다. 그래서 이 팔리냐라는 선수도 선발 투입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뭔가 모르겠는데 축구를 엄청 잘한다?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집어넣어줘요. 저번 리버풀전도 히샬리송이 결국에는 의지로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번 경기도 아주 좋은 퀄리티의 헤더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자기만의 역할로 인해서 토트넘의 강등 탈출에 도움을 많이 주긴 하지만 히샬리송도 이 강등권 탈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월드컵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히샬리송은 자기가 메인 타겟터가 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에버튼 때도 스트라이커 한 명이 있고 자기가 약간 세컨 타겟터가 될 때 헤더를 잘하거든요. 근데 오늘 히샬리송이 득점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본인이 상대 수비의 메인 표적이 아니었죠. 여러 명한테 분산돼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공간 속에서 나와서 헤더하는 그런 능력. 이게 이제 히샬리송이 에버튼 소속일 때도 잘했던 건데 어쨌든 오늘 그런 자신의 특성을 잘 살려서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트넘 전체적인 전술은 크게 3가지로 저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미친 전방 압박. 전방 압박 에너지 정말 미쳤고요. 그냥 토트넘 지금 선수들이 소위 말하는 마라토너 유형의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 선수들 미친 듯이 뛰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전방 압박한 다음에 득점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잘해진다고 했잖아요. 공을 잘 돌린다. 전방 압박 후 볼 소유가 된다. 이거 완전히 주도권 있는 축구거든요. 강팀 축구. 이거를 오늘 토트넘이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본인들이 압박당할 때는 킨스키의 킥을 이용해서 그냥 앞쪽에 떨궈주고 싸움. 이렇게 됐다는 거. 어쨌든 이런 경기, 의도 속에서 토트넘이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토트넘의 경기력, 제가 봤을 때 후반전 체력적으로 처진 거 빼고 전반전에 했던 축구는 이번 시즌 토트넘 축구 중에 가장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의 맨시티 원정과 더불어서 아주 좋은 경기였고요. 그 결과가 나왔죠? 아스톤 빌라가 슈팅 빵개였습니다. 전반전에. 그 정도로 상대방을 압도했고 토트넘이 계속해서 결과가 우상향하고 있어요. 처음에 데제르비 부임하고 나서 썬덜랜드전 졌죠. 하지만 전반전 무실점으로 마무리했죠. 그게 이제 토트넘한테는 작지만 큰 의미였고 그 다음 경기는 마지막에 동점골 먹힌 게 아쉽긴 했지만 거의 다 잡은 무승부였고 울버햄튼전 경기력 좋지 않았지만 이겼죠. 그러면 패무승 한 단계 올라가고 있고 이번 경기도 승리. 이제 2연승 달성한 거예요. 데제르비 부임하고 나서는 점점 결과들이 괜찮아지고 있다. 진짜 축구는 감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오늘 역압박도 미쳤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또 되는 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선수들도 로테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 쉽게 느껴졌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오늘 아스톤 빌라 축구하는 거 보니까 이제 빌라가 주전조로 뛸 때 그 후방에서 되게 느린 빌드업 하면서 상대방을 끌어낸 다음에 앞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이 비주전 선수들한테도 비슷한 거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이가 있죠. 주전들은 거의 비슷한 라인업으로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합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서브 선수들은 B조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A조, B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주전 센터백이랑 맞추다가 오늘은 나와 같은 처지인 서브랑 맞추다가 주전조, 서브조 이렇게 게임을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전조에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뭐 부상당하면 서브 중에 한 명이 들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서브만으로 11명이 같이 게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에메리가 전술이 기본적으로 있더라도 합적인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수행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강등권 싸움은 결국 분위기 싸움이에요. 분위기 싸움. 분위기 싸움으로 따졌을 때 일단 웨스트햄을 한번 넘어뜨렸어요. 토트넘이. 시나리오 중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굴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이기면서 토트넘 선수들은 분명히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울버햄튼전 승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신감입니다. 울버햄튼전 이긴 거 경기력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득점으로 인해서 이겼다면 이번 경기는 경기력도 좋으면서 본인들이 리드하고 있던 시간들이 거의 경기 끝날 때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얻어지는 어떤 의미 내지는 심리적인 플러스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귀중한 승리, 정말 귀중한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